저는 이 건물이 1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 이 건물 1등이 아니에요? 1등이 아니에요. 7,900억인데. 네. 작년 9월 달에 1조 1,042억. 1조요? 예, 1조 1,042억에 팔린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빌딩썰러입니다. 오늘 박건영 팀장님과 실내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실내 사니까 따뜻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높은 기온 또 영하 날씨라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실내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025년 청사년을 맞이해서 작년 걸 한번 되돌아봤더니 기억에 남는 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 3개 정도를 한번 추려봤는데 올해 어떠세요? 올해는 지금 대출이 뭐 초반기에 생각보다 네. 원래는 공격적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워낙 강남에 대출 받았던 분들이 갚지를 못하는 분이 좀 계시다 보니까 네. 좀 대출이 좀 빡빡해지긴 했는데 뭐 1월 지나서 뭐 2월 되면은 은행이 끝까지 뭐 대출을 안 해주기 어렵다 보니까 아마 풀릴 걸로 예상이 돼서 현재는 조금 대출할 때 제한이 있는 상태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월달, 2월달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인사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동이 좀 많은 시기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은행에서도 대출이 지금 정책 자금도 안 나오고 대출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마 올해가 이제 설날이 1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말 지나고 한 2월 달부터는 그래도 한 2월 중순부터는 대출이 좀 괜찮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 전까지 네. 좀 준비를 단단히 해놓으려고요. 어차피 뭐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지금 탄핵 정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은행에서도 얼굴 가리겠습니다. 은행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데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6일인가요? 그때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숨지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은행을 너무 빨리 풀었다가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뒤통수 맞아요. 맞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몸조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인분들도 네. 지금 눈치 많이 보고 기다리고 계신데 또 터지면 또 한 번에 빵 터지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저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작년에 인상 깊었던 걸 보면서 네.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역삼동에 거의 8천억 가까이 거래된 건물이 있어요, 빌딩이.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네. 중소형 빌딩이기 때문에 1,000억 이상 넘어간 것들을 중개를 거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삼역 지나면서 매번 봤던 건물인데 역삼역 하면 솔직히 스타타워하고 GS타워만 기억이 나지 나머지 건물들은 워낙 큰 빌딩들이 많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남지만 아마 역삼역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만한 그런 건물이에요. 어떤 건물일까요? 네, 우선 제가 자료를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번지, 대지는 1261.94평, 일반 상업지역에 있고 테란로, 대로변, 양면, 도로에 있고 그리고 연면적은 거의 약 19,000평, 지하 6층, 지상 24층짜리 건물이고 중앙 냉난방 방식, 준공일자는 98년 2월 그리고 2024년 3월 달에 7,917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역시 테헤란로 메인에 있는 역시 건물이라서 네. 뭐 연면적 그다음에 주차 대수 넘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위치도 역출구 3번 출구에서 거의 한 10m 역출구 바로 앞. 이 건물 사실 많이 봤죠. 스타타워 갈 때도 많이 봤고 예. 엄청 큰 건물이었네요. 그러니까 한 19,000평 되고 지금 승강기만 14대가 있어요. 14대요. 예. 건물 제가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쵸, 이 건물 알죠? 예. 많이 봤죠. 1층에 스타벅스가 있고 주차도 268대. 98년도 건물이긴 하지만 외부는 리모델링 안 했는데 내부를 리노베이션을 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아마 내부는 상당히 깔끔해졌는데 저희가 네. 내부 사진이 현재는 없어갖고 외관 보시면 2018년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또 외부도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근데 예전에도 이 건물 상태라.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건물이 옛날에 처음에 지어졌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캐피탈 타워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아크플레이스. 뭐 이 건물이 7,917억에 매각이 됐는데 네. 전 건물주는 블랙스톤이 갖고 있어요. 근데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 회사인데 거기에 대표가 리먼 브러더스에 다녔던 피터슨과 슈워츠맨에 의해서 1985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매수자는 코랑코 자산신탁, 국내 종합부동산 금융회사죠. 2001년도에 출범한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리츠 형식으로 해서 아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리츠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사실. 네. 그렇고 지금 현재 블랙스톤에서는 2008년도 7월 달에 4,290억에 매입을 해서 2024년 3월 달에 7,917억에 매각을 했거든요. 양도 차익이 한 3,600억 정도. 16년간 1년으로 계산했을 땐 227억. 확실히 핵심 입지에 있다 보니까 오르는 것도 진짜 핵 오르네요. 1년마다 227억이라고 하면 빌딩 하나씩 이제 웬만하면 강남에 있는 중소형 빌딩만한 그쵸. 사이즈니까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제 수익도 큰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이 빌딩 조사해 봤는데 여기가 거의 만실이에요. 그러니까 공실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준 임대료가 보통 보증금 123만 원 평당. 그리고 임대료는 12만 3천 원. 그리고 관리비는 4만 6천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축으로 계산을 저희가 총 연면적에다 계산을 해보니까 네. 보증금은 한 230억 정도 되고 월세는 23억, 관리비는 8억 7천 정도가 나와요. 네. 월에 그럼 23억씩 나오는 거. 그렇죠. 근데 아마 여기가 근생시설이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근생시설이 들어가 있고, 뭐 1층에는 이제 스타벅스도 들어가고, 지하에는 이제 푸드코트 같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마 임대료는 오피스보다 더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임대료보다 높을 건데, 오피스 기준으로 임대료 했을 때는 그 정도 나온다. 미니멈으로 그 정도. 네, 그렇죠. 저 같아도 역삼역이랑 가깝고 밑에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쵸. 건물 내외관도 지금 깔끔하게 계속 공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엘베도 열려되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문제도 그렇죠. 없고 주차도 괜찮고. 한 개층에 10대 이상을 아, 그래요? 배정을 해줘요. 저 같아도 쓰고 싶은데 근데 임대료가 비싸지. 그리고 지금 매매가가 7,917억인데 아까 임대료 계산할 때 수익률은 한 5% 정도 나와요. 관리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 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중소형 빌딩 강남 같은 경우는 뭐 2%, 3%도 안 나오잖아요. 2% 맞아요. 한 네. 초중반 네,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 건물은 5%. 아예 대형 빌딩 거래랑 초대형 건물이랑은 아예 또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고 기준층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한 400평 된대요. 그리고 임대 평수를 하게 되면 800평 이상이 되고 전용률이 50%가 좀 안 돼요. 아 그렇게 크진 않군요. 네. 보통 이제 상업지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비바 리퍼블리카라고 토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 다이슨 코리아 다 돈 많은 기업들. 다 아는 분들이네요. 네, 그런 기업들이 됐고 아까 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근생시설이 있고 지상 3층에서 뭐 24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와 여기를 계속 지나다니면서 이게 매각한다고 뭐 플랜카드 붙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런 빌딩 같은 경우는 보통 살만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만한 7천억 이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서 보통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마 진행을 한 것 같고 저는 이 건물이 1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 이 건물 1등이 아니에요? 1등이 아니에요. 7,900억인데 네. 작년 9월 달에 네. 1조 1,042억. 1조요? 잘 아실 만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알긴 알지만 이 빌딩의 이름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냥 네. 가면서 이제 그냥 건물 봤다. 알죠. 네. 네. 봤던 건물인데 네. 1조? 어떤 거 너무 궁금한데? 네. 삼성전자, 서초동에는 삼성전자 옆에 있는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물산 본사 들어간 더 에셋이라는 건물이 매각이 됐어요. 그게 매각한다는 얘기는 예전에 그쵸, 있긴 그쵸. 했는데 네. 작년에 매각이 된 거군요. 예, 작년 9월 달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우측에 있는 게 삼성전자 본사,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물산 본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이 매각이 된 거군요. 1조 1천억 원.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갔나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 이게 팔렸군요. 예, 진짜 크네요. 1조면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은 이제 박근홍 팀장님이 좀 잘 아실 만한 그런 건물입니다. 어떤 거죠? 아 II 컴바인드에서 매입했다고 하는. 예, 그때 실외 나가서 촬영했던. 맞아요. 이 건물은 잘 알고 있죠. 이 건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신사동 649-8번지, 대지평수는 195평, 3종 일반 주거지역, 6m, 6m 코너변에 있고, 그리고 연면적은 730평, 지하 3층,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 2023년 9월 달에 68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위치를 보시면, 위치는 여기 뭐 네. 도성공원 끼고 있는 코너변에 있는 거고, 저희가 뭐 실외 촬영을 했기 때문에 뭐 맞아요. 다 아실 만한 그런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이 6m 도로인데 3억 5천이면 평당. 저는 솔직히 못 샀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가 이전에 나갔던 게 청담동에 저희가 답사를 갔었잖아요. 그때 맥도날드가 평당 2억 9천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728억인데 네. 686억하고 그 차이가 없어요. 저라면 차라리 대로변에 있는 걸 투자를 할 텐데. 맞아요. 와,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맥도날드 건물이 이제 평당 3억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대로변 축에 좀 싸게 거래가 된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신사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안테나 매장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매입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 전층 전에 얘기한 것처럼 II 컴바인드에서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바로 도산공원도 이제 보여서 푸릇푸릇하고, 제가 네. 숫별을 좋아하니까 아, 그쵸, 그쵸. 푸릇푸릇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3종이다 보니까 이제 높게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훨씬 장점이 많은 것 같고, 사실 같은 라인에 1종도 있는데 1종이 지금 이미 3억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3종 가격에 3억 5천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전에 뭐 맥도날드도 얘기했지만 가로수길에 강호동씨가 또 매각한 것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얼마에 매각됐죠? 그게 2억 8천일 거예요, 평당. 네. 거기 있는 가로수길도 15m 도로변인데 그것도 2억 8천인데 여기에 3억 5천이면 저는 잘못 투자를 했다. 아, 근데 그래요? 뭐 어차피 벤트 모터 같은 게 돈이 많기 때문에 뭐 네. 이거 50억 더 주든 100억 더 주든 어차피 거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빌딩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이라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굳이 여기다가 이 많은 돈을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3종이 3억 5천이고 앞에 1종 사신 거는 또 2억 중반에 또 사셨으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디자인만큼 투자도 그냥 일반인과 다르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저께도 봤는데 등기가 안 넘었더라고요. 네, 등기가 안 넘어갔어요. 네. 근데 뭐 거의 기정 사실화가 돼 있죠. 근데 저는 이런 투자는 솔직히 쉽지 않다. 이런 건물 사시는 분은 솔직히 진짜 돈 많으신 분 말고는 그렇지 않을까. 잘한 투자가 아니라 좀 자기 목적대로 사시는 돈 많으신 분이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도산공원 주변이, 예전에는 개인도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법인 만들거나 아니면 법인이 있는 분들이 투자를 했다고 네. 하면은 이제는 많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이제 그 선을 많이 넘어서 네. 이젠 개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법인 만들어 투자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선을 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금액이 만약에 높아지잖아요.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오르게 되면 또 임대료를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출을 대부분 받고 사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옛날에 여기 로데오길 쪽, 그러니까 도산공원 쪽 이쪽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좋은 임차인들을 저렴하게 만들어갖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임대료만 계속 올려버리면 또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도산공원을 가끔 이제 요즘에 연말이라서 회식도 많이 갔었는데 네.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쵸. 비싸게 네.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맛은 있어요. 왜냐면은 임대료가 비싸서 네. 음식값이 비싼데 네. 맛까지 없으면 이제 임차인분들이 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곳이 4-5군데 되는데 네. 다 맛있더라고요. 저랑은 선배님이랑 안 간다요, 제가. 안 불러줘서. 저희 팀원분들만 데리고 갔는데 네. 다음에 상무님이랑 꼭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장사가 그렇게 못하면 여기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만한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이 들어오긴 하는데, 또 거기서 임차료를 너무 올려버리면 상권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예를 들면 이제 건물주분들의 욕심으로 압구정 로데오가 그 임대료가 높이는 와중에 공급까지 이제 한 번에 왕창 되면서 임차 한 곳 한 곳 비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쇠퇴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쵸. 도산공원은 조금 다른 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워낙 지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네. 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젠트리피케이션이 돼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임대료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던 중에 애플에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에서 비싸게 이제 임차료를 이제 20년간 내는 거였나? 하여튼 그렇게 내서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주분들이 저게 저 정도 받으면 내 거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임대료를 올려받기를 원하거든요. 매매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까지도 가로수길이 공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수길 말고 세로수길은 또 그렇게 공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로수길 있고 나로수길인데 세로수길은 그나마 공실이 많지 않아요. 거기는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매매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만한 임대료를 받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들이 좀 임대료 너무 올리면 떠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참 사람의 욕심이라서 그게 참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뭐 압구정 로데오처럼 네. 뭐 도산공원도 똑같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현실에 닥쳐가지고 똑같이 또 욕심을 내려놓다 보면 또 네. 임차인이 반대로 또 다른 쪽 비싸가지고 또 오고, 그쵸. 이게 또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청담동 쪽에도 로데길 있잖아요. 네, 그쪽 임대료가 좀 더 싼 것 같아요. 매매가도 싸고 임대료도 싸고. 차라리 그쪽으로 더 옮겨갈 수도 있어 보이고, 거기 뭐 고급 빌라라든지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마 지금 현재는
보시면 이제 도산공원이 강남구에서 이제 뭐 핫하지만 또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때 갔을 때 네. 그쪽은 되게 같은 압구정 로데오 길인데 고급스럽긴 한데 그렇죠. 공실도 좀 있고. 네, 네, 되게 한산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뒤쪽 임대료가 이제 그 전에 도산공원 쪽에 있는 압구정 로데오보다 비쌌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공실이랑 좀 한산한 느낌인데 또 반대로 또 왼쪽이 또 너무 비싸지면 이쪽이 또 살아날 수도 있는. 아, 그렇죠. 상권은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 비싸게 거래했다고 아 여기 3억 5천인데 내가 3억에 이게 3종이 나왔는데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전 이쪽보다는 조금은 강남 쪽에서 저평가된 아까 뭐 청담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신사동 쪽이라든지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 예상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저평가 지역 지도를 표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딱 그려졌는데 아, 그래요? 제가 예, 표시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이 건물이 예. 이 건물 제가 운동 다니는 데가 강남역에 있어가지고 네. 오며 가며 참 많이 보고 운동 다니신다고요? 네, 강남역으로 운동 다니는데 오. 이 건물 많이 참 봤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갈 때 항상 광역버스 여기 앞에서 타니까 항상 많이 보는 건물이고 이게 생각보다 한 번 더 설명 예,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 건물을 설명해 드리면 서초구 서초동 1304-2번지 대지 평수는 64평 일반 상업지에 있고요. 그리고 강남대로 코너변에 있는 50m, 6m 코너변에 있고 연면적은 410평 정도. 준공일자는 2006년도 준공이고 24년 7월 달에 53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130억. 이게 강남에서 평당 가격 팔린 것 중에 제일 비싸게 팔렸어요. 8억 2천. 8억 2천. 와. 테헤란로가 6억에서 7억 사이잖아요. 근데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연면적당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는 네. 이제 토지 면적당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억 2천. 그래도 테헤란로보다 이제 비싼데요. 토지 평당 가격을 하면 비쌀 수 있죠. 비싸죠. 네. 그리고 대지가 64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이 라인이 옛날에 비싸게 팔린 게 한때 좀 뉴스에 나왔던 게 뉴욕제가 건물이 팔렸잖아요. 이 건물이 5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에 한 1,050억에 매각이 됐어요. 맞아요. 뉴욕제 가는 건데 바로 역 앞에 붙어 있으니까 좀 납득이 갔거든요. 근데 그건 또 코너변에 있는 건물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까워서 좀 납득이 갔는데 네. 이 건물은 8억 2천? 와, 8억 2천이면은 근데 그 뉴욕제가 건물이 2019년도에 또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욕제가에서 엑세컨즈가 들어왔잖아요. 그 자리에. 네네.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1,420억에 매각이 됐어요. 또 팔렸군요. 예. 그러면 대지평수 그게 203평 정도 되거든요. 204평 정도 되는데 평당 한 7억 정도.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서초동에 있는 건물은 위치는 신논현역 7번 출구에서 여기 코너변에 더 바디샵에 써 있는 이 건물이 네. 팔린 거고요. 그리고 뉴욕제 건물 보여드리면 2014년도에 뉴욕제가 있던 건물이 1,050억에 평당 5억 1,500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 그러니까 14년도에 이제 엑세컨즈라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엑세컨즈 들어있죠. 근데 엑세컨즈가 그렇게 장사가 그렇게 썩 잘 되는 데는 아니어서 네. 엑세컨즈에서 이제 2019년도에 1,420억에 평당 7억에 또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되고 나서 건물이 지금 가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높게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 오퍼스 407이라는 빌딩으로 지하 2층, 지상 15층짜리 건물로 신축을 했고요. 연면적이 한 1,920평 정도 나와요. 1920평. 네. 그리고 잘 아시는 이쪽 라인을 보시면 이제 김태희 BC 건물이 920억, 평당 6억 2,600만 원에 2021년도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네. 1,000억 이상에 나왔던 건물인데 이제 네. 좀 많이 깎아갖고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까 전에 뉴욕제가 건물이 있던 게 7억, 그리고 이 건물이 한 6억 2천, 그리고 아까 그 건물이 8억 2천. 계속 가격이. 그래서 네. 씨랑 김재 씨가 샀을 때 네. 잘못 샀느니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 걱정을 하세요? 연예인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건물이 있는 위치에 상권이 망하면 네.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1층이 다른 업체였는데 지금은 씩씩버거가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씩씩버거 좋아해가지고 씩씩버거 원래 네.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은편에 먹으러 있었죠. 갔는데 문 닫은 거에서 어디 갔지 했는데 이쪽으로 네, 갔더라고요. 그쵸. 씩씩버거 항상 먹습니다. 아, 강남역 그래요? 가면. 근데 지금 씩씩버거보다는 또 파이브 가이즈가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먹었는데 네. 약간 너무 헤비해가지고 아, 그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먹었는데 그것도 헤비해요? 조금 헤비해서 쉑쉑이 딱 맞아요. 아, 그래요? 바닐라 쉐이크 딱 하나 먹고 네. 좀 열량 한 좀 많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군요. 그리고서 이제 강남역 가서 바로 운동하고 오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쪽 강남역 신논현역 대로변이 매각된 거는 최소한 뭐 6억 7억 정도. 아까 네. 그 건물이 금액이 조금하다 보니까 네. 이제 8억 2천에 매각이 된 거죠. 아 저는 근데 그 건물 보면은 네. 왜 이걸 샀을까 저도 좀 한번 소식을 들었으니까 네.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 라인에 일단 물건이 많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500억대 물건이 테헤란로랑 강남대로변에 봤을 때 아주 힘들죠. 많이 없어요. 거의 없죠. 네, 네. 없어가지고 특히 테헤란로 대로변 쪽은 아예 없을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땅 크기가 좀 크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대지가 64평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난이도는 있었는데 워낙 강남대로가 요즘에 신분당선도 연장되고 그다음에 상권도 워낙 좋다 보니까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예. 이게 거래 금액은 한 530억 정도 됐는데 뭐 취등록세 하면은 뭐 한 30억 정도 플러스 된다고 치고 네. 이것저것 부대 비용이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508억 5천 정도가 대출을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많이 받으셨네. 그럼 실채무액은 한 423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자가 감당이 되나요? 돈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까 대출 생각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수익률이 거의 3%가 나와요.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임차업종은 괜찮아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못해도 연면적당 평당이 그래도 한 30만 원 육박하게 가까이 나오네요. 그쵸.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네. 거기다가 대출 받고 보증금이 한 30억 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거의 40억 정도 되는데 그거 빼면은 현금 투입액은 100억 정도 들여갖고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로 강남대로 대로변 코너 상업지를 매입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메리트가 있네요. 그렇죠. 보통 현금 100억 있으면 뭐 2, 300억 정도 투자를 해갖고 매입을 할 텐데 맞아요. 근데 이분은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돈이 더 있으신 분이시겠죠. 그러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한 평당 8억 2천이잖아요. 네. 금액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그 정도 금액대가 어딘가 봤더니 노원구가 한 34평, 그러니까 국민평형이 한 8억 정도 되고 관악구가 한 8억 5천 돼요. 그러니까 이 한 평에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는 국민평형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인 거예요. 8억 2천이면. 왜냐면 8억 2천이라는 평당가를 신선하네요 들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아파트가 몇이야 이거. 그러니까 일단 64채예요 일단. 이것도 근데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상의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거의 80% 대출 받아갖고 되게 공격적인 투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제가 자료 준비한 것들은 첫 번째 뭐 한 거의 8천억짜리 건물. 꿈에 그리는 금액이죠. 네, 8천억. 맞아요. 오징어 게임 가더라도 몇 번을 1등을 해야지 살 수 있는 몇 번 목숨이 있어야 몇십 번. 가능한 예, 거지. 예. 그런 거. 두 번째 건물은 야, 얘 이면도래 평당 3억 5천이면 나라도 못 사겠는데 이거 어떻게 사지? 차라리 대로변에 맥도날드 같은 건물은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위치는 정말 좋고 그러는데 야, 내가 현금 100억 있으면 이걸 살 만한 용기가 있을까? 평당 8억 2천이라고 하는 금액이 530억이라는 금액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평당 8억 2천인데 내가 만약에 이게 결국 팔 때는 토지 면적이 커야지 가격 올라가는 상승률이 높은 거잖아요. 맞아요. 건물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지 큰 거를 나 같은 경우는 투자를 했을 텐데 이분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거를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걸 투자하신 분은 제가 투자를 하신 분은 모르지만 이 건물 말고도 몇 개의 대지 큰 건물들도 있고 몇 개 건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 라인을 정말 좋아하시거나. 아, 그쵸. 네. 정말 좋아하겠죠. 이거 보통 빌딩을 살 때 좋아하니까 사겠죠. 맞아요. 예, 예. 정말 좋아해서 매입을 네.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건물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작년. 저도 기억에 지금 너무 남고 네. 운동 갈 때마다 볼 것 같아요. 이 조그만 건물에서 월세가 1억 2천이 나온다니. 그럼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2025년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작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기억 남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맞아요. 올 한 해도 이제 잘 이끌어 가야죠. 이번 년에도 어떤 쇼킹한 또 매각 사례가 있을지 있으면 바로바로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네.